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안녕하십니까. 으라차차. 예, 이렇게 한 주가 또 금방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경비 노동자들의 삶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치료비를 모금을 도와주셨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계속 해주시면 되고, 제가 직접 댓글에 10만원 입금했다고 글도 올렸습니다. 생색 좀 내려고요.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은 이제 경비 노동자 투쟁에 이어서, 그 서울 일반 노조 지난주 우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서울 일반 노조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취약계층 노동자들 이야기를 많이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김대리, 우리 회사 대표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아니,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서울 일반 노조가 보아하니 무슨 중앙버스 중앙차로 노조 분해도 있고 제한군인의 상조의 노조도 있고, 굉장히 이제 우리 흔히 다 아는 대기업 노조나 널리 알려진 노동조합이 아닌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또는 조직률이 약한 우리 노동자들을 굉장히 열심히 돕고 있는데, 우리 서울 일반 노조랑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청취자들에게 고백할 부분은 정말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목요일 날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루 전날인 수요일 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읽어드리거나 소개를 못하고 답을 못하는 것이 있을 때 눈치를 채실 것 같아서 미리 제가 고백합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4시 생방송을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약속은 안 잡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일반노조 김선기 국장님 또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의 대협국장을 맡고 있는 김선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유명한 한신대를 졸업하고 신학자 또는 신앙인의 길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을 돕는. 오해가 있으신데요. 예. 한신대는 1980년대 종합화가 되면서 예. 한국신학대 정신을 이어받았지만 저는 과도 이제 국제관계학부고요. 그 유명한 이혜영 교수가 있는데. 네, 한미 FTA 또 우리 스크린 쿼터의 투사였던 우리 이혜영 유명한 선생님. 소설가 공재영 선생님하고 한때 같이. 그거는 위험한 아니 그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혼하셨다고는 들었습니다만. 네, 선생님들 사생활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TV에서는 그런 널리 알려진 사생활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노동운동 하려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지금 3년째 서울일반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같이 오신 분은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최강현 노무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강연을 잘해서 최강현 노무사님인가요? 저희 바람입니다. 노동자들 잘 도와서 최강 노무사이시겠죠? 네. 예, 그렇게 되면. 강현 노무사보다는 최강 노무사. 네. 예. 자, 김승 국장님. 네. 다시 서울 일반노조 하는 일 잠깐 더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우리 민주노총 서울본부 직가입 노동조합이고요. 저희들이 조합원은 한 3,000명 정도, 조금 부족한 3,000명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서울시 공무직, 우리 서울대공원, 여러분들 서울 동물원 많이 가보셨죠? 서울대공원에. 예. 거기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거기 여러분들 청소해 주시는, 그리고 각종 대학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너무나 우리 한강에서 심지어는 이렇게 홍수 때 떠내려오잖아요. 물건 같은 게. 그럼 그거를 수거하시는 한강사업본부 산하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도 저희 조합원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노을공원, 또 월드컵 공원 이런 데 아시잖아요. 예. 거기서 여러분들 조경도 해주시고 이런 청소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도 저희 전부 노동조합이시고요. 노동조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요. 다양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혹시 저분들이 서울일반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닐까 생각하시면 반절은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군인의 상조의 노조. 서울대공원의 청소노조인가요? 경비노조인가요? 청소노조도 있고요. 거기서 조경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미원이라고 장미 이쁘게 해놓은 데 있어요. 거기서 그걸 어려운 말로 양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종의 조경 노동자들, 조경 및 재배 노동자들. 예, 그렇습니다. 다 분해가 있고, 대학 청소노동. 한강사업본부도 재밌네요. 한강사업본부는 청소노동자로 고용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제 관리직들이신가요? 일종의 청소노동자들이죠. 저 상류에서 떠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진 않고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타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수거해 가시는. 한강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 광나루 센터부터 양화진 센터 이렇게 난지도. 광나루. 가장 상류로는 광나루 센터부터 밑으로는 난지 센터까지 조합원들이 계셔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잠실 주경기장이나 목동 경기장 그런 데서
인조잔디에 물 주고 관리하시는 운동장이 이렇게 잘 운동장 관리분의 노조 그런 분들도 저희 조합원들이십니다. 총 그래 조합원이 한 3,000명에서 조금 한두 명 빠지는 숫자라고 합니다. 3,000여 명. 네. 근데 우리 지난주 이번 주 계속 국민팀 나가면서 네네. 누구나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수 노조도 나는 공무원 노조인데 일반 노조를 사랑해서 서울 일반 노조 가입할 수 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우리 앞에 있는 PD님도 가입할 수 있고 우리 안진걸 처장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단체 분회를 만들면 되나요? 제가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참여연대 왜 활동가들은 노조를 안 하느냐. 만들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여연대 하고요. 분회를 해서 우리 안진걸 선배님이 분회장을 하시면 어떨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하고 교섭을 제가 해서 숱한 경험이 있는데 노조 분회장은 못 해봤는데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다음 주 중에. 예, 근데 우리는 사용자가 누구죠? 대표님들이시죠. 시민인데 사용자. 공동 대표님. 아니 시민들이 회비를 내주셔 운영이 되거든요. 예. 노동법상은 아마 대표님들일 겁니다. 아 그렇겠죠 법적으로는. 근데 진짜 실제 사용자는 시민들께서 후원해주면서도 박근혜 감시를 열심히 해. 이명박을 고발해. 그러면 이제 제가 고발하는 거데 이동통신 요구 민화 운동을 열심히 해. 그래서 방금도 이동통신 요구 민화 캠페인 하고 갔고요. 상지대 김문기가 복귀했다는 게 말이 돼. 참여연대가 나서. 그래서 김문기가 그 학생 매수한 것도 또 지금 매수당한 학생이 이렇게 양심선언한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막 이런 일 하고 있는데 어때 최강현 노무사님? 네. 진짜 시민단체 상근자는 사용자가 법률적으로는 그 단체 대표인가요? 공동 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으로. 네, 저희 사장님도 아니신데. 네, 저희 노동조합도 우리 조합원님들이 내시는 조합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만약 임금 체불에 이걸 당하면 저희는 이제 위원장님께. 이 원장님. 네, 위원장님. 그러니까 재밌는 게 원래 노동조합 내 노조 상근자 노조가 있는 노조가 몇 개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하철 노조 내 상근자 노조. 네. 그다음에 한국노총 상근자 노조. 네. 민주노총 상근자 노조 있나요? 총연맹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울본부에 있는 활동가들은 저희 우리 서울 일반 노조 조합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 일이 터지면 서울본부 본부장님과 교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옆 식구에 있는 희망연대 노동조합 활동가들 중에는 저희 조합원이 있고요. 또 우리 조합원들 중에는 아마 다른 노조에 가입하면서 이렇게 가입돼 있는. 그래서 우리도 노동조합을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어느 조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비 노동자 선생님의 치료비를 위해서 10만 원을 이제 저도 기부를 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만 원이든 우리 경비 노동자, 저기 우리 으라차차 게시판에 보면 그 계좌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일반 노조, 저도 가입안 받아주시겠습니까? 한 달에 만 원만 내면 되나요? 노조비는 얼마인가요? 네, 월급의 실수령의 1.3%입니다. 그리고 실업자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수령 1.3%면 한 2만 원은 안 되는데 그래도 한 만. 해서 야간 수당 어떻게 빼는 건 있고요. 그냥 만 원만 내면 안 되나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럼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노동자는 그렇군요. 비정규직은 그렇게 하고 예전에 저희들이 그렇게도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왜 저 조합원은 급여가 저 정도인데 나랑 똑같이 내느냐. 그래서 세금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예, 좋습니다. 1% 갑자기 고민이 되는데. 1.3%. 그렇죠. 서울 일반 노조에 가입도 하고, 특히 이제 자신 노동자이고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 더더욱이나 많이 가입하면 되는 거죠. 방송에 나간 이후에요. 정말 학생들, 심지어는 대학생들 중에 두 분이 이메일로 가입원서를 보내셨어요. 우리 지난주 방송 나온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역시 국민TV의 이력이. 그래서 서울 일반노조 활동을 보고, 노동조합이 가는 길이 이런 게 해서 자기가 지금 아직은 학생이라서 직업은 없지만, 서울 일반노동 조합원이 되고 싶어서. 예비 노동자도 되잖아요.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그분들은 급여가 없으니까. 5,000원. 그 경우만 5,000원?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엔조도 좀 급여가 없는 거라서 5,000원 안 될까요? 실수령이 저희들도 냅니다. 그렇군요. 저희들도. 이 실수령액 때문에 지금 고뇌에 빠진 안진걸 죄송합니다. 이거 약한 모습 보여가지고. 이미 제가 후원금을 40몇 군데를 내고 있어가지고, 이거 애기 엄마가 알면 저 맞아 죽거든요. 살려주세요, 저 좀. 예, 좀 고민하겠습니다. 예. 자, 최강희 노무사님. 네. 자, 이렇게 노무사님도, 기업에 노무 파트가 들어갔나 이러면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서울 일반 노조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 노무사 업무를 하기 전에 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일을 잠깐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전북 농협에서? 전남에 있는 모 농협이라고 아, 하는데. 전남의 농협 직원 네네. 출신이시군요. 네네. 야. 네, 거기 할 때 우연찮게 저희 그 조합에 예. 민중총산업 사무금융 쪽에 노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조합원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조합 활동도 뭐 크게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합비도 많이 내고, 예. 뭐 여러 메이데이 활동도 하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참 가치가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꼈고, 예. 그래서 이런 일을 좀 더 이렇게 제대로 좀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 노무사 업무가 뭐 다양한 역할도 하지만 또 노동조합에서 정말 좀 필요한 역할인 것 같아서 조금 늦은 나이에 좀 준비를 해서 좀 운 좋게 합격이 된 다음에 민주노총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취지가 좋습니다. 김성장 지난주 우리 방송 나가고 모금이 이제 그때쯤에 네네.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경비 노동자 선생님 조금 건강은 조금 더 네, 그 어떠신지 얼굴은 예. 안면은 이제 분대는 푸셨고요. 아, 예.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되십니다. 제가 어제 뵙고 왔고요. 예. 이제 산재 처리를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우리 노무사님과 같이 갔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잘은 못하세요. 예. 그러나 사람은 알아보고 예. 지금 그런 상태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현재는 한 38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았는데 좀 더 치료비가 뭐 우리 피부 배양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억 단위까지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좀 집까지 내놓으셨어요. 사모님이 어머니 그래서 임원회로 들어갔고 집까지 이제 뭐 내놓은 상태라서 우리 자녀분들은 한 분은 또 일하고 있고 한 분은 휴학을 했어요. 이제 그 돈으로 이렇게 좀 치료비에 좀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재 처리가 되면 100% 치료비를 다 보전받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자부담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꽤 됩니다. 노사님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요. 우리가 건강보험은 60% 정도는 보험공단이 내주고 40%는 우리가 내잖아요. 산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율이 대략? 보통 이제 이게 요양급여, 예. 뭐 이제 이를테면 치료비나 병원 약제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다 이게 지급이 되는데 이 일을 하면서 이제 휴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못 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께서 이제 보통 받았던 쉽게 말하면 월 급여의 70% 정도는 이제 보존이 되는데 지금 우리 조합원님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계속 일을 하시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양급여보다기보다는 아마 퇴사를 염두에 두고 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좀 그걸 뭐 2년이나 3년 정도 이렇게 크게 뭐 연금식으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네요. 치료비의 상당수를 산재가 적용되면 도움이 되지만 지금 이미 그러나 버는 돈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치료비로 모금한 것이 산재로 치료비가 상당히 보존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 가족들의 생계자금으로도 지원이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모금을 많이 하는 게 좋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금도 모금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10원도 좋습니다. 10원으로 수백 명이 모아주시면 저는 돈이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이 사고가 알려지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알리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만 원, 2만 원. 뭐 네, 그래서 저는 5,000원이든 1,000원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2원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누가 보내준지 모르겠지만 뭐 실수를 뭐 아마 계좌 이체하면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실수를 했는데 아니 어쩌면 마음이 계좌 이체하러 들어갔는데 실제 2원밖에 없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않았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고맙다는 거예요. 선의로 항상 해석해야 됩니다. 네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산재로 지금 산재 적용도 아직 결정은 안 났죠. 네, 지금 준비해서 서류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산재로 적용이 된다 해도 이미 일을 못 하시면서 그 집안의 생활비라든지 평소의 지출 이런 것들은 다 지체가 되기 때문에 다 고스란히 자기 그렇게 되면 빚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치료비를 돕는 거든 그분의 정상적인 생계 회복을 돕는 거든 모금을 이번 주까지도 계속 했으면 좋겠고. 지금 촛불 집회도 하고 있나요? 네, 촛불 문화제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관리사무실 앞에서 했는데 입주민들하고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오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출연한 우리 분회장님을 비롯한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곤란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은 타협을 하면서 아파트 입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 노동자 뭐 을지로위원회랑 토론회도 하고 지금 뭐 네, 지난주 월요일날 공단이랑 그 노동부에서 뭐 실태 조사도 나섰나요? 그는 좀 노동부 관련된 건 잘 모르겠고요. 예. 저희들은 지난주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이네요. 그렇죠, 12시에 잘 했고요. 또 증언까지 했고 뭐 정치권들이 좀 나섰고 예. 저희들이 좀 제안한 건 정치권도 사실 정답을 못 찾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하자니 입주민과의 싸움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좀 제안한 건데요. 왜 아파트를 공공주택 질 때만 뭐 정부가 개입해서 택지를 팔아먹고 예. 짓고 이런 데만 개입하고 이후에 관리가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2분의 1 반절이 아파트에 산다고 합니다. 예. 심지어 저는 확대하면 더 많이 살겠죠. 빌라나 이런 데까지 포함하면. 서울 수도권은 거의 70%예요. 예, 그렇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뭐 아파트 관리청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관리청을 만들어서 예. 좀 국가가 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예산 지원이라든지 저는 수많은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걸 고민할 때가 됐다. 예. 저는 심지어 좋은 일자리와 그리고 또 좋은 분들이 경비 노동자들 하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증된 분들이 예. 또 경비 노동자들이 뭐 이 채용 과정이라는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걸 좀 투명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좀 예. 공식적인 중앙정부랑 광역단체 그리고 기초정부가 좀 예. 나서서 좀 대화를 좀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버스 노동자, 택시 노동자,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니까 이분들에게 처우 개선 확실해주고 정규직으로 하고 직접 고용해서 이분들이 대신 시민들에게 굉장히 막강형을 끼치잖아요. 버스, 택시, 청소, 맞습니다. 경비. 그래서 이분들도 스스로 자긍심과 처우 개선돼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덜란드에서는 그래서 버스 기사가 급여가 거의 제일 많은 축에 속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을 안전하게 옮겨주시는 아주 귀중한 노동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경비 노동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재개발 이제 본물처럼 또 예. 단축을 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해고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큰 단지 내에서는 그러면 그분들의 그렇게 전환 배치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려면 이게 일개 그 용역회사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 큰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광역 서울시나 광역단체 수준에서 예. 이분들을 인력 풀제를 운영해서 그렇게. 좀 전환 배치나 예. 왜냐면 이 사고가 고용 불안정 때문에 터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서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금을 냅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청이나 구청이나 중앙정부 요구를 해야죠. 예. 뭐 국토 뭐 우리 좋습니다. 관리하는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해서 예. 그걸 찾을 방법을 안 찾으려고 해서 예.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근데 최강 노무사님, 네. 강현 노무사님이 아니라 최강 노무사님. 당장은 내년부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이 적용돼서 경비 단속직 노동자들이 네네. 지금까지는 90%만 급여를 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100% 줘야 되니까 최저임금에 네네. 대량 해고가 지금 예상된다고 지금 이번 주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네, 계속 맞습니다. 나왔거든요. 네네. 그거 좀 설명 좀 당장 지금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성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그 국회 토론회에서도 예. 그 인권법 재단인 그 공감의 예. 김수영 변호사님께서 예, 그거를 공감, 예. 많이 피력을 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을지로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님들도 이걸 빨리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예. 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셨는데 일단 아시겠지만 그 감단 노동자, 그러니까 청소 경비원이나 이게 경비원이 대다수시죠. 예.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게 2007년에는 70%밖에 안 줘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2008년에서 11년까지는 80%였고 예. 2012년에서 14년까지는 90%. 예. 이게 겨우 고용노동부나 뭐 관련 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내년 2015년부터 100%가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경비비가 올라간다는 결국에는 이 아파트에 사시는 입주민들의 그 관리비가 올라간다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실제적으로 뭐 무인 경비화 한다.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원을 저 경비원을 줄이면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제 100%가 가니까 뭐 근로계약서를 이분들이 보통 뭐 1년이나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뭐 1개월, 뭐 2개월, 하다못해 3.5개월 뭐 이렇게 정말 쪼개서 그 근로계약 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이제 우리는 채용을 안 하고 이를테면은 뭐 최신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뭐 당신들은 이제 뭐 집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해고 아닌 해고가 지금 일어나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무인경비라는 게 근데 그 말이 되나요?
어차피 기계라는 건 고장도 나기 마련인 것이고. 그렇죠. 오작동도 하는데. 네네. 그래도 사람이 계셔야지 오고 가다가 서로 맞습니다. 인사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원래는 법이 계약에는 없었지만 우리 경비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를 네네. 도와주고 계시는데 결국 그 최저임금 10% 오르는 거 사람을 1인당으로 따지면 10만 원 안팎의 돈인데 그걸 관리비로 올려주기 싫어서 또는 입주자 대표가 이미 상당한 금액을 축적해놨는데 그걸 주기 싫어서 네, 사람을 잘라버린다. 가혹하네요. 우리 저도 아파트 살지만 공공임대주택인데 좀 양식 있는 입주민들이 있는 데서는 하지 말자고 해고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마다 편차가 있는 거죠. 김생 국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돈에 장사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입주자 대표회의를 맡고 있는 분들은 사실 입주민들한테 이래저래해서 관리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기본 관리비를. 그러면 그것도 하나 정리 못하냐. 그러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산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세금 폭탄, 소위 말하면 당연히 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요. 그걸 선뜻 돈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 사는 서민 중산층들 입장에서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가 너무너무 과도한데 그냥 관리비가 올라가니까 속상하니까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악순환인데 이거. 네, 맞습니다. 그래도 김생 국장님 그래도 최저임금 주는 것 때문에 사람을 자르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뽑지 않습니까 대표를. 구청장도 뽑고 시장도 뽑고 또 국회의원도 뽑고 이분들이 왜 있습니까? 그분들 처우 문제 해결하고 그렇죠. 그런 문제들에 나서고 심지어는 얼굴도 못 내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저희 민주노총에서도 유일하게 전국에서 신현대 아파트 하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경비 노조가 있는데 데는 단 하나. 그 수많은 사람 전국의 경비 전국에 하나 중에 노조 딱 하나인가요?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은 좀 있다고 하는데요. 좀 있고. 활동이 미비하니까요. 예. 왜 그러겠습니까? 눈치 보고 힘들어서 하거든요. 그럼 이걸 품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계속 정치인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간담회도 하고 어려움이 무엇인지 방문하고 그래서 선거철 때만 아니라 실제로 초소를 방문하면서 바카스 하나 주면서 어떤 게 고민이 있는지 그분들도 당연히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이자 경비 노동자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이제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김무성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왜 선거철이나 무슨 명절 때만 오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럴 때 오지 우리가 딴 때 올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던데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건 정말 못된 정치죠. 우리는 평소에도 그렇게 자주 우리 서민들과 노동자들과 우리 백성들의 삶 현장에서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맞습니다. 정말 엉망인데. 자, 그까지 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만 61세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김기란 부회장님도 내년에 지금 잘못하면 경비를 못 하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파트에서. 요 부분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계속? 이건 돈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파트 단지마다 편차가 있어요. 예, 급여를 그 물가 인상률 정도로 동결한 다음에 정년 연장해주면 우리 경비 선생님들 그거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정년 연장해준다면 임금은 임금은 원래 인상되는 임금 인상은 동결해도 좋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잘려버리니까 바로.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월급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유일하게 정년 65세. 아니 지금 교수도 우리 게시판에도 이미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팔팔하신 분을 잘라갖고 어찌겠다는 청년이죠, 청년. 지금 다른 아파트 분들은 노원에는 모 아파트 분은 촉탁지까지 하면 거의 80세 가까운 분도 계신데요. 예, 우리 공공임대주택도 할아버지도 많이 계신데 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정년 문제부터 좀 해서 마음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주민 대표들이 관리비 월급을 못 올려줄 거면 최소한 일이라도 좀 몇 년이라도 더 하시게끔 그게 좋은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노인 일자리 창출이고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보니까 70세 후반의 노인들도 많이 기용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60세 초중반 노인들은 잘리는 걸 방치하고 있나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짓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디스도 한번 중간에 한번 해주고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경비노조 그러면 지금 모금되고 있고 촛불 집회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비노동자 대책위도 지금 꾸려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저께 회의됐고 참여연대도 지금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 죄송하게도 생방송이 아니라 하루 전 녹음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댓글 소개도 못하고 댓글에 답도 못하고 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대신에 서울 일반노조하고 참여연대 이런 데 진짜 후원 한번 해주셔야 돼요. 또 우리 경비노동자 치료비 보태신 다음에 조금 여유되면 서울 일반노조 급여 1%니까 그 잘 생각해서 가입하시고, 참여연대는 5,000원 원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서울 일반노조는, 예. 노동조합을 가입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NGO로 포함되기 때문에, 예. 다 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분들은 후원회원으로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후원 제도도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떼어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에. 예. 후원료는 얼마씩 내면 돼요? 그건 자기 본인들의 마음. 저도 그럼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는 거로 후원회원으로. 그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짧게 저랑. 비슷하다니까 사실 1%라든 1%나 후원회원이나. 알겠습니다. 자, 근데 경비노조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 정도 하고, 지금 근데 뭐 서울대공원 노조 뭐 성추행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 심각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처음에 저희 조합원 분들 아니었고요. 예. 여러분들 우리 서울랜드 가는 서울랜드, 길 예. 우리 서울대공원 잘 기억하시죠? 과천에 있는 거기에 있는 우리 동물원 많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서울대공원에 가면 서울랜드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동물원도 서울랜드는 수십 년 동안 민자에 그 위탁을 준 거고요. 예. 그 서울대공원은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예. 서울 동물원에서 매표하시는 분들 입장을 하려면 예, 우리 매표하시는 분들 표를 파시는 여성 노동자들을 공무원들 두 분이 뭐 성희롱을 해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서울시 공무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급 사무관과 6급 팀장급이 건드려서 아직도 지금 그런 놈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년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인데요. 예. 정규직을 되려면 예. 우리한테 잘 보여야 한다. 예.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애 엄마시거든요. 피해자가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내일 저희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예. 내일이니까 이제 방송되는 오늘이겠군요. 예. 이미 했겠습니다. 예. 하면 기자회견을 해서 그걸 좀 폭로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럼 그 박원순 시장도 알고 있나요?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첫 예. 보도가 TV조선에서 나왔고 예.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다 좋은데 TV조선에 나왔어. 맨 처음에 TV조선에 나왔을 때는 몰랐고요. 예. 엊그제 일요일 날 예. 그 시산 매거진 2580이 나와서 지금 거기가 나와서? 완전히 제대로 보고도 안 됐나 봅니다. 아, 그래서 인제사에 시장이 알고 나서 노발대발하고. 그래서 저희가 해고 그분들이 바로 저희가 플랑을 걸었어요. 예. 저희 조합원은 아니지만 예. 저희 사업장이 있는 데고 조합원 아니어도 같이 뛰어들어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같이 저희는 가야죠. 어차피 저기 우리 노동조합이다. 예. 그래서 플랑을 걸었더니 그분들이 감독을 받고 예. 서울 일반노조를 가입하겠다. 아, 또 그러시죠. 왜냐면 일반노조와 함께 싸우겠다. 너무 좋네요. 예. 그래서 그래야 저희들이 됩니다. 예. 우리 거기 사측들은 벌써부터 플랑을 내려달라고 어디서요?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공무원들이 예. 자기들 잘못을 인정도 안 하고 플랑카드가 걸어놓은 게 되게 창피한가 봅니다. 서울대 그래서 공원에다 걸어놓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희롱에 대해서 규탄하는 플랑을 걸었는데 예. 거기는 관리자들이 당장 내려달라. 예.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 예. 잘못을 누가 하고 이건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싸움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누구도 성희롱해서는 안 되지만 공무원들이 했다고 하면 더 열받잖아요. 충격적이죠. 그것도 직위를 이용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협박한 거잖아요. 내년에 정규직. 예,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성 특히 어쨌든 한국 사회 여전히 여성이 약자인데다가 일자리 문제에서도 약자이고 비정규직으로도 약자이고 맞습니다. 나이로도 약자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중 4중의 억압으로 괴롭힌 거네요. 맞습니다. 저도 충격적이고요. 예. 동물한테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동물들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금수보다 못한 놈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들이 동물원에서 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금수가 뭔지 아세요 혹시? 금수. 예. 날짐승금, 들짐승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인데 날짐승, 들짐승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인데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요. 예,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 가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맞습니다. 하고 그분들은 파무연이 사표를 내서는 안 되고요. 예. 연금을 못 받게 하고 그분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파무는 내지는 해임이 돼서 예. 연금이나 이런 게 못 받게 합니다. 그럼 자기 납부금만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국가 지원금을 못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라. 불명예로 퇴진하는 분들을 왜 국민 세금으로 그렇죠. 연금까지 주느냐? 자, 안 그래도 공무원 연금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심각한데. 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 공원에도 우리 서울 일반 노조 분해가 생기는 건가요?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매표 하신 분들 가입이 안 됐는지 앞으로 예,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나비 효과 같은 거네요. 뭐 작은 노조 활동 하나가 큰 노동조합의 연대로 이어지는. 노동조합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는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노동조합이 있으면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저희는 뭐 조직이 있으니까 뭐 총연맹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좀 의지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노조가 귀중합니다. 그러니까 노조도 없는 분들, 노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 저소득층, 조합원이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분들, 뭐 이런 데까지 다 지금 조직을 하고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상담도 해드리는 거고. 저희 함춘원 분해라고요. 우리 함춘원 분해? 들어보셨습니까? 함춘원, 제가 우리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 많은데 함춘원은 처음 들어보네요. 함춘원이 중국집 이름입니다. 저기 마로니에 공원 건너편 서울대학교 동문회관에 있는 중국집이고요. 거기 저희들 5분이 조합원이십니다. 함춘원이라는 요리사들, 큰 대학로에 중국 요리하시는 중국집인데 중국 식당인데 거기에 요리사 5분이 우리 처음에 아주 소박하게 투쟁을 시작하셨답니다. 환풍기 달아달라고 사장님께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너무 뜨겁고 환풍기가 착하잖아요. 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처음 요구사항은 환풍기 달아달라. 그게 몇 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노동조합을 제대로 하면서 급여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좀 잘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저희들이 좀 너무 좋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사 분이네요. 야, 함춘원에 또 이렇게 청취자들 알만한 우리 서울 위만노조. 지금 뭐 언론에 엄청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잘 해결이 안 돼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만큼이나 제가 볼 땐 활동을 해서 더 딱한 분들이세요.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를 치워주시는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청소노동자분들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 주택이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슈퍼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지 않습니까? 종량제 봉투를 거기 보시면 구청 청소행정과 내지는 뭐 이런 게 써 있고 또 그 용역업체가 써 있습니다. 이건 누가 치운다. 그래서 강동구에서 고려정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은 지난주에도 써봤는데 고려정업. 근데 이분들이 다시 우리 조합원만 찍어서 해고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노조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일들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따방이입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불법 수금했다는 명목으로 그건 저희가 당시 이해식 청장한테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야 할 일이고 그동안 청소행정과가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그런 관례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그럼 종량제 봉투 말고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봉투로 몰래 실어주고 뒷돈을 받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그걸 뭐라 그래요? 따방이라고 합니다. 따방. 따로 방을 차린다 해서 따방. 매우 전문 용어네요. 따방. 그 업계 명칭이죠. 따방. 따방.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으라차차 이게 좋아요. 업계 전문 용어. 그래서 따방을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노동조합을 작년 11월 2일 이후에는 이런 따방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서 업계 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왔다. 그리고 과거는 뭐 잘못이 있든 없던 간에 정리를 하자. 그건 또 회사도 관리를 못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들 이거를 왜 청소 노동자들이 다 그 책임을 지금 묻고 이제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한테 타노조, 어영노조 분들은 사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면서 민주노총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을 심지어는 이게 법원에서 확정도 안 됐습니다. 법원에서 하면 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징계가 나중에 해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혐의만으로도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장이 누구냐면 사장님이세요. 관련자가 다른 뭐 공식적인 뭐 제3의 인물이 징계위원장도 아니고 사장님과 그의 아들이 고려정업 징계위원입니다. 자기들의 무기나 관행하에 벌어졌을 텐데 자기들 또 징계라고 나와서 처벌을 받으려면 자기들도 받아야죠. 내년 그렇죠. 5월이 재계약인데요. 이 업체는 뭐 자기 며느리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놨고요. 그리고 그 암사동에 일했던 전직 구원까지 유령직원으로 등록했고 유령직원에서 월급을 줬다. 그러면 세금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또 그게 횡령인데 배임하고 그렇죠? 저희들이 그 동부지검에 걸어놨고요. 검사님들이 일을 굉장히 안 하고 계시네요. 고발했는데 일을 안 한다. 충분히 부인까지 며느리까지 결혼과 함께 그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당연히 문서상입니다. 그런 분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동구 주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인데요. 그런 회사들이 좀 정리가 돼야 하는데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청소업체 비리가 이 회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좀 많고요. 이 문제는 좀 정치권도 좀 해서 예. 이거야말로 구청에서 직영화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합니다. 예. 경비 노동자 문제보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사용자가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직접 고용했다면서요. 어떤 걸 직접? 청소 노동자. 그건 이제 서울시 직접 사업장마다 예. 그 무기계약 계약직들 한 거고요. 예. 여기는 이제 97년 IMF가 오면서 25개구의 청소노동 따로 있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간접 고용 상태가 됐다는 거죠. 90%가 간접 고용이죠. 그러니까 아니 같은 민주당인데 왜 박원순을 하는데 다른 민주당 구청장 안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철학의 차이인가요? 그건 뭐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게 이제 좀 민간 위탁을 하면서 청소 대행을 차라리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고용하는 게 제일 좋죠. 용역회사를 끼지 않으면 그렇게 관리자들이 강동구 같은 경우는 3개의 업체가 있고요. 예. 관악구 같은 경우는 9개 업체가 청소를 해요. 재활용, 여러분들, 뭐, 애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생활 쓰레기가 있고요. 재활용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2개를 또는 정화조 업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거를 청소행정과나 좀 관련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각 구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럼 청소팀을 하나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정말 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들이. 고려정업 같은 박옥남 사장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려정업. 박옥남. 예, 제가 강동구 사는데 우리 강동 시민연대 무슨 강동구 정의당 맨날 집회하고 문제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전직 구의원 출신이고요. 지금 구청장하고 동기입니다. 어디 동기예요? 구의회. 강동 구의회 제2대 구의원을 같이 하셨고요. 이해식 구청장도 구의원 출신가요? 예, 그렇죠. 이부용 의원 비서관 구의원 출신이 했다가 한나라당으로 시의원 했다가 열린우리당 합치면서 이부영 전 의원하고 같이 오면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지금 3선째 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 심지어 구의원 한 사람은 공공성을 띈 인물인데 오히려 지금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있고요. 좀 기업을 운영할 능력도 안 되고 일단 저는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 주민들 상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런 마인드와 노조 탄압, 그래서 어영노조를 자기 친동생으로 박성남 씨라고 자기 친동생을 어영노조 위원장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직원으로 해가지고 노조를 또 만들고 2002년도에 노조가 만들었다는데 작년에 제 노조가 만들었는데 20년 동안 일한 사람도 우리 회사가 노조가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그러나 저희들이 노조 신고를 하고 교섭을 하자니 우리가 이미 노조가 있지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령 노조가 나타났군요. 알고 보니 그럼 투명 노조, 유령 노조 노조. 위원장이 누구냐 했더니 박성남 씨다. 그럼 그분이 누구냐? 박옥남 씨 사장님의 친동생이랍니다. 박옥남 제가 사장님의 친동생. 과연 이런 회사가 지금도 이 청소노동자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일을 합니다. 5시에 나와서 다음날 7시, 9시까지 일을 하시거든요. 이건 우리 시민 문제들, 시민분들이랑 정치권들이 아까 경비 노동자들보다는 훨씬 이 실타래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고용하면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되고 고용도 안정되고 심지어 시가 용역업체 주던 수수료를 아끼니까 그중에 일부는 노동자들이 주고 일부는 아끼니까 예산 절감도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걸 왜 직접 고용을 안 합니까? 근데 그런 걸? 모르겠습니다. 그 뭐 유령 직원까지 등록해서 뭐 저는 이게 수년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전반적으로 풀어야 한다 봅니다. 이게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비 심각합니다. 노동자, 청소노동 특히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상대적으로 개혁적이고 노동자 서민들 중산층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구청장들이 오히려 그런 것을 해결 안 하고 있다. 내지는 방조하는 경우가 방조하고 있다. 있거나 손을 안 대고 있거나. 뭔가 지금 새누리당 워낙 정당 이름들이 많이 바뀌어서 저도 헷갈리는데요. 새누리당 구청장하고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오히려 민주노총 뭐 외부 세력이 개입을 했다는 등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하게 당연히 외부 세력이 개입해야죠. 도와줘야죠. 그런 힘없는 노동자들이. 참여인데도 용산 화상도박장 맨날 가잖아요. 제가 맨날 마사에서 저보고 외부 세력이라. 아니 서울 시내에서 사람 용산 주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같은 서울 시민이 그걸 도와주는 게 왜 외부 세력이냐는 거죠. 지나가면서 화상도박장 있는 거 나도 맨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모여줘서 함께 문제 제기를 해주고 그래야만 고쳐집니다. 우리 강동 구민들이 그러니까 이식 구청장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들 쫓아내야 한다. 그런 악덕 기업,
또 체불은 이미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데 가셔도 되잖아. 딴 데 가거나 다른 사업 하셔도 되잖아요. 30년을 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체불이 거의 100억이에요, 100억. 아니, 그러니까 돈도 독점적으로 사업도 해서 돈도 많이 벌었던데 체불은 또 해요. 저희 조합원만 지금 한 게 아마 최강노무사가 설명을 하겠지만 9억이죠? 지금 저희 11명분이?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해서 임금체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약 5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강노무사 3년 동안만. 이런 고의적인 체불은 좀 더 뭐 가중처벌한 법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냥 것들이 체불만 처벌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악성 고의적인 예. 체불에 대한 이런 거 가중처벌,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제 이렇게 뭐, 그 다음에 뭐 폭력도 여럿이 함께 하면 가중처벌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회사 사정이 좋은데 체불하는 놈들. 근데 망할 위기에 갖고 체불이면 사실 우리도 심지어는 문제 제기 안 한 경우가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노동을 안 하고 배 째고 월급을 받으면 저희 처벌받지 않습니까? 난리 나죠. 근데 거꾸로 우리는 임금을 무료 노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건 저는 법을 고려정업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고려정업. 언론분들도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 댓글 하나 남겨주십시오. 강동구청에 가셔도 좋고 그냥 일반적인 SNS라도 이렇게 야당 소속의 진보 개혁을 그래도 주창 같이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런데 이런 행태를 보이기가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청소노동자분들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히 이 방송을 언론인분들이 들으시면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꼭 누가 몸이 상해야만 소위 말하는 벌떼처럼 와서 취재하지 마시고요.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그렇죠. 지금 뭐 중앙차로 분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중앙차로 승강장 우리 청소노동자들도 문제지만 먼저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사가 좀 나가고 방송에 취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무슨 어떤 노동자가 분신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뭘 했다는 이렇게 해서 나가지 말고 미리 좀 분석하고 부탁드립니다. 자, 중앙차로 다시 그러니까 버스 중앙차를 깔면서 거기에 그 정류장들 있잖아요. 승강장 다 만들어졌잖아요. 승강장이 보도블록이 있고 그 위에 승강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붕이 있고. 예, 그래서 광고판이 있고요. 그 광고판하고 거기만 청소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명박 시장 때 그 건설비를 프랑스 회사에 다 떠넘겼고요. 그리고 관리도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통일로 그리고 강남대로 양재대로 뭐 경인로 공항대로 이렇게 서울에 큰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23명이 청소를 했어요. 밤 11시부터 그 회사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중앙차로 깔 대신에 청소를 하는데 수십 년 광고권을 먹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고권을 독점하는 거죠. 독점하고 그 다음에 청소 노동자들을 이제 고용을 한 거네요, 자기들이. 또 재하청을 줬습니다. 하청을 주겠죠. 예. 뭐 에버가드라고 경비업체고요. 예.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지난 10일 날 또 계약은 12월까지인데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한글날 다음 날 전원이 해고가 됐어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어제까지 청소가 안 되고 있다가 예. 시민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청소가 안 됐어요. 승강장이요. 예. 그러다가 어제는 누군가를 동원해서 하다가 저희들이 덮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고 누구냐? 누군가를 동원해서 하는 게 파업 중안에 대체리적 파업은 아닌데요. 실제로 예. 저희들은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일자리를 뺏은 사람이다. 그럼 당신들 누구냐? 묻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들 동영상 올려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는 올려놨습니다. 누구신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불법적으로 대체 인력을 파견한 건가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서울시가 직접 좀 나서야 할 문제거든요. 이것도 서울시가 지금 파견하고 있나요? 지금 뭐 시의원 박웅기 의원님이 좀 박웅기 우리 노동복지 포럼 대표님 있잖아요. 좀 애를 좀 써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좀 듭니다. 이 문제를 좀 빨리 풀어야 이분의 생활고를 좀 허덕일 좀 벗어날 텐데요. 서울시가 무슨 노동정책과도 만들고 뭐 전향적으로 한다고 하던데 아직도 뭐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좀 많이 힘듭니다. 11명밖에 안 되는 노동자들이에요. 지금 조합원들은. 나머지 분들은 뭐 제가 뭐 우리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1명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하는데 11분만 지금 재계약을 또 안 해주려고 그러나요? 23명 중에 11명은 저희 조합원이었고요. 나머지는 탈퇴하신 분도 있고, 그 업체에서 아마 다른 업체로 보내준다 이렇게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뭐 푹 쉬고 계신다는 얘기도 있고, 버림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들은 언제라도 민주노총으로 와라. 중앙차로 분해. 중앙차로를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야, 일단,
아마 처음 들어본 이런 분해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함춘원 분해, 서울중앙차로분해, 서울대공원 매표 분해. 그다음에 지금 숭실대 청소노동자분들 어떻게 네네. 됐어요? 거기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는데 빨리 잘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무사님.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파업 중이신가요? 파업 중인 건 아니고요. 예, 교섭 중이신가요, 그러면? 교섭은 저희가 17차까지 임금 교섭이 진행되다가 예. 뭐 사측에서 전향적인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 잠정 교섭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예. 저번 방송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민노총 저희 서울일반노동 숭실대분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예. 용역업체가 내년 2월 말에 그 공개 입찰을 하니까 그때 좀 건강한 용역업체로 바꿔달라. 예. 예, 지금 뭐 도급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뭐 밖에 나가라 그만해라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때만이라도 교체 좀 해달라. 맞습니다. 워낙 악대 업체니까. 예. 근데 숭실대에서 아직도 그걸 확답을 안 해주나요? 정말 이게 마음이 아픈 게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10월 10일 날이 숭실대학교 그 개교 기념일 관련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요거 관련해서 저희 임원분들 11분이 뭐 크게 소리도 내지 않고 간단히 저희 피켓팅만 하고 있었어요. 네. 그 학교의 고위 관련자가 오셔가지고 당신들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학교에서 적어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학생들 공부 방해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예전에 공문에도 보냈었고 그날에는 당신들이 이렇게 뭐 용역업체가 바뀌게 되면 고용승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냐. 아니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조합원님들께서 상당하게 분노를 많이 하셨어요. 그 2시간 동안의 피켓팅 끝나고 나셔도 회의하는데 그 울분을 못 삭힐 정도로 상당하게 좀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고위 관계자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만약에 고용승계가 안 되면 우리가 나서서라도 고용승계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전혀 정반대로 그렇습니다. 까불면 고용승계 안 되게 해버리겠다 뭐 이런 투네요. 그렇죠. 그런 뉘앙스를 대학이라는 게 지성의 전당이고 가장 그 사회에 진보라든지 진취적인 기상을 담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노동자 대학 내에서 교수들의 직원들은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립대학의 직원들과 교수들은 국공립대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같이 일하는 청소노동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모양이네요, 거의. 같은 숭실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좀 보면 뭐 학생들도 있고 교직원들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유독 이렇게 일하는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는 식, 숭실대 이런 가족이 아니다는 식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표현되지 않을까. 가족도 아닌데 이제 자기들이 돈으로 그냥 용병을 써서 부려먹는다 이런 식인 거네요. 그렇게 보시면 매우 좀 슬픈 일이네요. 맞습니다. 하나의 대학이라는 공동체가 수없이 많은 그런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그럼 그 다음에 아까 한강사업본부 분해까지 했었고 또 한전병원 분해. 그러니까 잠깐 병원 분해까지 있는 거예요? 간호사 분해가 있나요? 간호사가 아니고요. 간호사분들은 대부분 보건의료 노조에 들어가 계시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한일병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일병원 알죠? 도봉구 쌍문동에. 그렇습니다. 그 병원이 개명한 겁니다. 저희 노동조합 때문에. 작년인가요? 우리 저희 투쟁할 때. 한일병원 나름 큰데 저기 강북구에서. 한전이 재단이고요. 한국전력이 재단이고. 유명한 거 우리 이소선 어머님의 주치의가 계셨던. 그 원장님이 주치이셨죠. 문제가 우리 병원에서 각 병실로 식사를 만들어 주시고 그분들은 날라주시고 뭐라고 불러요? 일단 병원 아주머니 우리는 뭐 병원 내에서 뭐 여사님 근데 저희는 그렇게는 안 부르고요. 그냥 뭐 좀 조합원님들이라고 하시는 게 하지만 그분들이 문자로 해고를 됐어요, 연말에. 그때 한번 문자 해고로 뉴스 나왔었죠. 크게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투쟁을 하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세상에. 해고를 정해야 될 일 있으면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는 게 도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여 말까 한 건데. 맞습니다. 날벼락인데. 100일 이상 투쟁을 해서 그리고 로비 점거를 해서 다 끌려 나왔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일병원의 간호사들 말고 식당 가장 열악하시면 지하에서 밥을 해서 병실로 배달해 병원 주시고 식당 가서 먹는 식당도 있고 병실로 이제 환자들에게는 주로 환자들에게 배식하시는 분들이세요. 밥을 해주시고 배식 노동자들. 그렇습니다. 밥도 조리하시고 이분들이 몇 분이나 투쟁을 하신 거예요? 10여 분 정도 계셨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건 제가 노동조합에 와서 3년차나 하고 하는데 처음 연행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서에 같이 농성하다가 제가 맨 마지막에 잡혀왔거든요. 업무방해로 이제 다 고소당해서 이제 본관에 하고 예. 야당이 졌다는 보도가 바로 나오자마자 그날이 지방선거 때일 거예요. 예. 지난 지방선거 6월 아니 지방선거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 때 30일 730? 작년 국회의원 선거가 재작년 벌써 2012년 벌써입니다. 예. 대선의 불길한 징조였죠. 세상에. 총선을 처음에는 예측 조사에서는 괜찮다고 나오다가 9시경이 넘으니 여당이 이기는 거로 나오니 경찰들이 와서 바로 연행해서 제가 도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처음 노동조합 활동가를 하면서 벌금 나왔어요? 나중에 취하가 돼서요. 뭐 다행히 벌금은 안 나왔어요. 2020년 그랬더니 그분들 어떻게 됐어요? 해고돼 버렸어요? 해고 안 됐고요. 나중에 잘 좀 정리가 돼서 복직을 하셨어요. 지금은 노동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한전병원 분해. 예, 그렇습니다. 한전병원 환자 베이식 노동자 분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이 참 다양한 일들을 한다. 예. 우리 아나운서님 진짜 너무너무 다종다양한 함춘원 분에 아까 들으셨어요? 함춘원 분에 중국집 함춘원.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저 강북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분들 왜 시민센터나 체육센터에서 수영이나 뭐 발레나 이런 거 배우러 가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는 그 강사님들이 또 우리 조합원님이세요. 수영 가르쳐 주시는 강사분해. 수영 강사분해. 분해라고는 하진 않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분해인데요. 거기에 그러니까 주차 관리도 있고 강사님들도. 이런 강사님들도 계시고요. 우리 그분들 좀 만나게 좀 해주세요. 좀 저렴하게 좋습니다. 사설 강습 좀 받게 한강에 가고. 그건 불법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낮에는 거기 속해 있는 거고 저녁에 좀 과외처럼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 욕조에 물 받은 다음에 애기 이렇게 수영 좀 가르치고. 그거는 뭐 셀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느닷없이 사적인 욕심을 저희가 오늘 일반 노동조합 이렇게 소개할 시간을 주셔서요. 이렇게 정말 좋은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어요. 제 친구가 고민이 우리 회사가 끼케야 6명밖에 없는데 노동조합 가능하니?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됩니다. 제가 되죠. 무조건 됩니다. 원래 노동조합법이 5인 이상인데 지금 1인 이상으로 바뀌었죠. 2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한 2명 돼야 돼요. 심지어 저희는 상급단체가 있기 때문에 서울 일반 노조는 한 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만 그 기업별 노조에서는 신고 2명. 필증은 안 되는 거죠. 한 명 와서 내가 노조원이다 그러면 신고를 안 받아주는 그렇기 때문에 거죠. 서울 일반 노조 이름으로 교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거. 그건 상급 노조로는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일하는데 사장이 너무 억압적이고 임금도 안 올려준다. 그럼 가입해서 해주면 되는 거네요. 분해가 생기는 겁니다. 예. 자, 들으셨죠,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으라차차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리 고백했듯이 녹음을 하루 전에 했습니다. 생방송이 아니까 저도 지금 댓글도 안 보이고 댓글에 소개도 못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서운하네요. 정말 생방송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우리 서울 일반노조 참여했는데 또 우리 분신에서 누워 계시는 우리 경비 노동자들 돕고 후원하고 이런 거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강한 시민사회단체가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염원하는 제대로 된 민주정부, 제대로 된 정권교체, 노동조합, 풀뿌리 시민, NGO, 이게 다 연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성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노조도 강해지고, 시민단체도 세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각성도 확산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노동조합에 온 이유는요, 노동이라는 두 단어가 익숙해진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노가대가 아니라 노동. 그렇죠. 근로보다는 노동. 그렇죠. 저희들이 근로조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노동조건이라고 말 안 합니까? 근로조건이 어쩌고. 원래 노동인데, 그러니까 노동에만 힘써라 해서 근로라고 이렇게. 근로는 약간 수동적이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네, 그렇죠. 노동에만 힘쓰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또는 노동민주주의.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게 결국 우리 국민TV 청취자들 조합원들께서
정권 교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이 잘못을 심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수도 없이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확산돼야 되잖아요. 그런 흐름이. 유일하게 단결할 수 있고 힘을 바칠 수 있는 게 사실상 민주노총만큼 서울 광장 이렇게 그 정도 숫자 모으는 단체 없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우리 노조를 만들어서 좀 단결하면 저는 그게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이제 민심의 저변을 맞습니다. 확대되는 거잖아요. 연대와 맞습니다. 진보와 민초들의 생존권과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 미조직 노동자들을 우리 서울변호사 계속 만나는 거죠. 만나고 있고요. 너무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옛날에는 아마 그 노조하기 전에는 막 예를 들면 새누리당 성향인 분들 꽤 있었을걸요. 지금도 사실 저희 조합원들 중에는 많이 박근혜를 아이고 제가 이런 말 모욕죄에 걸리면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님을 박근혜라고 하셔도 돼요. 뭐. 굉장히 그 따르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러면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조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저는 그래도 기특하다는 표현이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1000명 중에 100도 그리고 10명 중에 1명 정도 사이에 드는 거 아닙니까? 노동조합을 어쨌든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노조에 조끼 한번 못 입어보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노조 조끼로 되고 그러니까 구호도 한번 해보고 흔히들 말하는 찍소리도 하나 못하고 맞습니다. 평생 어감만 받고 스트레스만 받다가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사장하고 한번 맞대응할 수도 있고 최소한 이렇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고. 근데 제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국장님. 아무래도 노조 활동하면 또 정책 성향이 바뀌잖아요. 노조를 떠나면요. 노조 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권 성향이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분들도 있는 많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헛살았다. 처음에는 나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해고돼 보니 요게 쌍용차도 바라보게 되고 밀양도 바라보게 되고 강정도 바라보게 있다. 저기도 이게 모든 게 유기체처럼 움직이는데 그동안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식구만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 문제가 나한테 이렇게 닥치니 정말 반성이 많이 되고 앞으로는 이게 연대가 무엇인지를 내가 해고돼 보니 오히려 그런 걸 알게 되었다. 우리 중소상공인들도 가불 문제, 경제민주화 투쟁, 재벌 대기업 대형마트에 맞서면서 저희들하고 항상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시장 상인회가 다 뭐 70%, 80%가 여당이었는데 요즘 정반대로 바뀌었다.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새누리당 찍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새누리당 찍는다. 재벌 대기업 편들어주는 그렇게 막 맞습니다. 이제 비판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당연한 지적이신데 그래도 이런 저변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일이고 그 일을 바로 서울 일반 노조가 하고 있다는 게 저희 부끄럽고요. 뭐 너무 저희들이 좋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저도 배워가면서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서울이 일단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 변해야 경기 일반 노조는 없나요? 경기 일반 노조는 따로 옛날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부천 일반 노조, 그런 식으로? 평택 안성 일반 노조. 그렇게? 그래서 경기도에는 그렇게 산재되어 있고요. 그러면 대구나 있습니다. 경북이나 다 있습니다. 대구 일반 노조. 우리 영남에서 노조가 잘 돼야 돼요. 결국은 거기가 조직가 잘 안 되잖아요. 대구, 경남, 경북 일반 노조가 있고 부산 일반 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조의 시작은 부산입니다.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우리 영남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단결하고 각성해서 제발 아무 생각 무조건 막 새누리당 찍는 일은 없어야죠.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특히 대구 지역은요. 결국은 자기들한테 피해가 오고 있거든요. 노조를 안 하면 굉장히 그 광역시 단위로 보면 대구가 아마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비율적으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호남은 어떻습니까? 호남 쪽에도 일반 노조 많이 있습니까? 광주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청소 잘 되죠. 아무래도 고래정업 같은 악덕 기업이 있었습니다. 뭐라 했나요? 광산구에 우리 민영배 구청장님이 계신 데인데요. 부부가 악덕 기업을 했어요. 두 개 업체를 폐업 신청을 했답니다. 더 이상 거기서 민주주의 성지에서는 탄압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작살나기 때문에 스스로 문을 닫고 가서 구청장님이 나서서 잘 정리를 한 거네요. 정리를 폐업 신청을 스스로 했답니다. 그 악덕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조합원님들이 협동조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광주, 전남, 호남도 일반 노조 이런 거 엄청 생겨서 민주당 심판 좀 해줘야 돼요. 거기는요. 맞습니다. 거기는 민주당 여당이거든요. 맞습니다. 갑질하고 아주. 맞습니다. 제 고향이 전남 하수인데 한번 고향 갈 때마다 그 호남 쪽에서 민주당이 갑질하고 뻘짓하는 거 듣거든요. 그럼 얼마나 열불나든지. 맞습니다. 이놈들이 정권 잡으면 비슷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맞습니다. 그럼 정말 새누리당 뭐가 다는 거예요.
정말 노동자들을 존중하고 민초들을 사랑하고 스스럼 없이 시민들하고 항상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근데 김성철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제가 보니까 서울 일반 노조나 희망연대 노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시민사단체 너무 좋아요. 잘합니다. 저희들이 배울 게 너무 많은 노조. 민주노총에는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있을까요? 감히 사람들이. 글쎄요. 저도 지금 한 3년 차라서 과거에 우리 워낙 선배님들이 열심히 하셨는데요. 지금은 위기라고 합니다. 민주노조의 위기. 반성할 점은 충분히 반성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산업별 노조, 산별 노조를 안 가고요. 이 지역 노동조합이 희망이다. 여기서 한번 산별 노조 교섭력이 세다는 산별 노조 제가 금속노조나 다른 서비스 연맹이나 다른 산별 노동조합을 가지 않고 일반 노조도 저도 생소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지역의 노동조합을 한번 묵자. 주민이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 노동자가 시민이 노동자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이 노동자고 주민이잖아요. 그 지역에 그리고 저희 서울 일반 노동조합은 25개 지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25개 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동구 노동자는 강동구에서 뭉치고 그래도 내가 정교조 조합원이든 선생님이든 누구든 그래서 저는 산업별로 끼리끼리 노는 게 아니라 같이 해서 좀 옛날에 전노협 정신처럼 평등 연대 정신을 하자.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단결하라. 지역에서 연대하고 도와주자. 저는 그리고 지역에 우리 희망연대 노동조합이 되게 잘하거든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사회랑 지역에 정착을 해서 같이 사업도 많이 하고 텃밭도 하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굉장히 익숙해게끔 그래서 연대하고 우리 노동자가 문제 있을 때 같이 연대해주고 저는 굉장히 민주노총 하면 이렇게 괴리도 있고 띠들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 옆집 사람이 하고 있고 왜 교회나 성당이나 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니고 내지 말라고 그래도 11조 내고 교부금 내고 헌금 내지 않습니까? 누가 나오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새벽에 예배하러 가고 미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학대 출신이라서 왜 노조는 왜 가입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노조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조가 굉장히 옆집 사람도 노조,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노조가 굉장히 친근한 느낌을 받는 세상을 만들면 민주노총은 곧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오해가 있다면 누굴 탓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노조가 있어서 동네도 발전하고 맞습니다. 동네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동네 봉사도 잘하고 맞습니다. 동네 어른이 있으면 젊은 지금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역의 노조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도 내갖고 지역에 어려운 엔조도 돕고 가난한 이웃들도 돕고 이런 것도 하면서요. 맞습니다. 지금은 관변기구가 관변단체들이 거의 동네에서 활기를 하고 거의 활동을 권력을 다 장악하지 않습니까? 자유총연맹이나 호남이 하루에도 일부 갑질해요. 그 사람들 난 정말 기가 막혀. DJ를 저는 10분에도 못 배우면 못 따라가는 사람. 노동조합 연대가 좀 지역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곧 정권을 바꾸는데도 하고 우리 민주정권이 좀 생기는데도 맞습니다. 자, 최강 노무사님. 지금 우리 실제로 우리 헌법도 그렇고 노동법도 그렇고 노조는 막 아무 데서나 어떻게든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분위기상 그걸 못하게 막 만드는 사용자들과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조 조직에 대한 상담이 오게 되면 지금 막 10분, 20분 이렇게 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장님이 무서워서. 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연락하게 되면 집에 남편이 또는 와이프가 싫어해서 걱정해서 이를테면 정말 제가 싫어하는 말은 빨갱이 짓을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노조는 빨갱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헌법에 그러면 우리 헌법이 빨갱이 헌법이네요. 헌법에 노동 3권 딱 박혀있던데요. 그렇죠. 하여튼 황당하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김무성이 그 헌법을 빨갱이 헌법이니까 이상한 헌법을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제 그분이 워낙 아니죠. 거기까지 더 좋은 헌법으로 만들어야지. 농담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노조를 바라보는 특히 이제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조금 많이 왜곡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노총이 위기라고 하지만 이런 시각들을 조금씩 저희가 친근하게 다가가고 실제 이 민주노총이 정말 이렇게 비정규 노동자를 위해서 항상 앞에서 수행하는 것들을 좀 더 알려내고 한다면 그런 진정성을 맞습니다. 언젠가는 알아봐 주지 않으실까. 민주노총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조직이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제 일부 오해와 편견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서울 일반 노조나 희망연대 노조 같은 느낌을 못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민주노총도요. 국장님 어떠세요? 직접 접해보니까 어때요? 솔직히 쓴소리 한번 해보세요. 저희 노동조합 상급 노조이시긴 하지만 민주노총이. 저도 뭐 총연맹이 있고 서울본부가 있고 저희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서울 일반 노조. 저희들도 지금 사람이 부족해서 정말 힘들고요. 거기 우리 상급단장 동지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좀 시스템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뭐 정치학을 공부를 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면이 좀 있긴 한데 좀 어쨌든 이게 좀 일사불란함을 못 느낄 때가 가끔씩은 느껴요. 약간은. 그렇지만 저는 좀 더 모든 걸 초점을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이 사업을 할 건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저도 옛날에 과거에 정당에 있었고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문서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 회의를 좀 짧게 하고 회의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조합원들하고 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좀 이런 게 그리고 정말 우리 기층에 있는 현장 노동조합과 함께 할 수 있는 판단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들이.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완전히 비정규, 미조직, 취약계층, 저소득층, 동네 노동자. 맞습니다. 노조도 꿈도 못 꾸는 분들. 근데 억울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조직으로 완전히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는데.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노력하시는 건 알죠. 저만 해도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국민들이 그런 느낌과 믿음을 못 주고 있는 게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이제 지금 직선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차기 위원장님들이 오시면 저는 조금 발상에 전화를 해서 정말 국민 속으로 다가가고 대중 속으로 다가가는 노동자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뭐 지금에 있는 분들은 너무 고생하신 분들. 저는 이런 캠페인이 있으면 좋겠어요. 들어보세요. 노조 막 만들기 캠페인. 맞습니다. 무조건 노조 만들기 캠페인. 맞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피고용에는 무조건 노조를 만들어야 그래서 캠페인. 노조를 안 만든 도와주겠다. 노조 안 만드는 데가 비정상. 지금 노조 있는 데가 비정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헌법에 노조 만들어야 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노조를 가입 안 하면 이상한 취급받는. 그렇죠. 그래야죠. 노조가 없는 데가 이상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노조가 만약에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못 만들더라도 일단은 시도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노조를. 그러니까 돕는 분들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깨질 수도 있지만 저는 시도도 안 해보고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이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이 노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들 아시고 활동하는 분들이세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함께 정말 좋은 세상 만드는 데는 우리 민주노조 건설 방법밖에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노조 막 만들기. 그다음에 이제 노조원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노동법상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민단체 막 만들기 캠페인을 동시에 하는 그래서 거죠. NGO 막 만들기. 노조에 후원을 해주셔도 돼요. 서로 연대하고 맞습니다. 서로 돕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 굉장히 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임금 노동자의 한 60%만 아름다운 얘기지만 노동조합을 한다. 그럼 저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10%밖에 안 되죠? 맞습니다. 90%는 그럼 노조도 없이 어떻게 지냅니까? 억울한 일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분들은요? 참나요? 우리 유명한 삼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삼성은 아예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노조의 깃발을 높이 들으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황윤미 씨 같이 그런 억울한 백혈병 이런 분들은 아무도 지켜주지 누가 같이 싸워줄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 고 황윤미 아버님께서 오셔서 노조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억울하게 죽진 않았을 텐데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노동조합이 저는 어디든 단 한 명의 노동자가 있는 데는 무조건 노조는 저희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그렇게 헌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많이 힘이 붙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서류 받노조. 그다음에 노동조합 거기서 일하는 활동가들, 상근자들도 생활고민이 있죠. 급여가 많지 않죠. 당연히 조합원이 숫자가 많지 않으니 조합비가 딸릴 거고 그러면 사업비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총연맹과 서울본부하고 다르게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은 없는데요. 뭐 차비나 뭐 이런 거 빼보면 뭐 거의 최저임금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옛날 선배님만큼이나 그래도 저희는 4대 보험은 되거든요. 4대 보험은 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 조합원들 4대 보험 안 해준다고 투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심지어 저희 활동가들은 4대 보험에 안 됐었어요. 이제 지금은 어디 얹히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활동가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예. 좋은 직장이 돼야 저희 후배들도 제가 우리 선배들 보고 하는 것처럼 후배들도 노동조합 활동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예. 왜 뭐 사법고시 합격하면 딱 뭐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민주노총 어디 취업했다 그러면 동네에 이제 한신대 정문에 김성기 민주노조 서울 일반노조 취업 이렇게 붙이자는 거잖아요. 노조에서 일하는 게 이제 영광이 되고 막.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명절 때 이럴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표현이 웃기지만 막둥이 뭐하냐. 네. 그럼 굉장히 좀 이렇게 뻘쭘해 하시더라고요. 친척들 사이에서 이제 뭐 민주노총에서 일한다. 그러면 아이 뭐 그런 데서 이러냐. 그런 데도 직장이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좀 더 당당하게 민주노총이나 이게 노동조합에서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노동조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상근자가 중요한 직장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노조 상근자 한 10,000명 정도 넘지 않나요? 숫자는 활동가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10,000명이 수치가. 넘는 거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유능한 활동가들이 와야만 노동조합 조직도 잘 되고 상담도 잘 되고 그러니까요. 뭐 그럼 못된 악덕 기업 사장들하고 잘 싸울 수 있는 거니까. 노무사님들도 많이 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기서 월급도 제대로 주고 이래야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요즘 공감 같은 변호사님들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노동조합에서 많은 우리 총연맹이나 금속노조나 이런 데만 지금 우리 변호사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도 업무 폭증이에요. 그래서 좀 뭐 일반 노조나 희망연대 노조나 여기서도 충분한 월급을 주고 우리 참여연대에서 일하시는 상근을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처럼 변호사님들도 채용하고 노무사님들도 채용하고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서포트하고 저희도 활동가도 이렇게 하면서 좀 배가가 되고 굉장히 노동조합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좀 더 정착을 잘해서 누구나 놓고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아까 이렇게 색깔론에 휩싸이지 않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럼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인데 그걸 색깔론으로 하는 말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 유럽에 있는 노동당들은 전부 다 집권하고 그렇잖아요. 영국 노동당도 맨날 집권하고 그런데 이스라엘도 노동당이 집권하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도 노동당이 있어요. 집권도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빨갱이란 말인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노조 활동가 되는 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노조가 크게 상근자가 두 그룹이 있죠. 원래 그 회사 직원인데 노조에 전임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노조가 사람을 뽑아서 상근 직원이 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나 이런 저같이 활동가 저는 뭐 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일단 심성이나 저는 굉장히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라고 봅니다. 노동조합은 사람. 조합이 무엇입니까? 휴머니즘. 사람이 모여있는 굉장히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정이 많고 이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사람의 상처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 노동조 활동가들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람을 좀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얼굴을 좀 철판을 깔 수 있는 다양한 뭐 청년들이지만 할머니들도 만날 수 있는 거고 연령층을 다양하게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노동자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에서도 정치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공부했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정당하고는 민주주의 이런 걸 공부를 했는데 심지어 저도 노동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서요. 심지어 정치학 교수님들도 거의 다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럽에서 공부한 분들 별로 교수가 안 되세요. 못 되세요. 정확하게 표현을 쓰면. 그래서 이 노동 가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은 숙미국가인가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으로 숭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럴 겁니다. 그 한자부터 고쳐야 돼. 아름다운 미자 쓰면 안 돼요. 꼬리 미자 써야 돼요. 쌀 미자를 쓰거나. 그런 경험이 없다가 학생 운동을 좀 하면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면서 노동에 대해서 조금 익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전혀 몰랐던 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에서 활동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누구 제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학원 석사학위까지 마치고 정착 석사까지 마치신 나름 엘리트는 아니고요. 서울 일반 노조로 오셨군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연구실에서 책 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막 한나 아렌트 뭐 이런 거 공부하죠. 하버마스 막 네그리 막 이런 거 좋아하시죠. 우린 제일 싫어요 그 사람들.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간단한 게 노동 있는 민주주의 좀 그런 최장직 세상을 교수님이 말씀하신 제가 거. 그 밑에서 같이 공부를 아, 했던 선생님인데요. 좀
정당이 잘 되려면 노동이 잘 돼야 한다. 노동자들이 다수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당과 저는 함께. 예. 전혀 저도 몰라요. 우리 옆에 있는 노무사님 있지만 예. 노동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저는 좀 하나 열의를 좀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많은 젊은 우리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후배님들이 나도 졸업 후에 NGO나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싶다. 지금 학생회가 없는데요? 학생회가 있어도 활동한 후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뭐 전제가 틀렸는데요? 아닙니까? 그래도 운동권이 좀 살아있는. 운동권이 없어요. 대학가에 운동권 어디 있어요? 그래도 뭐 활동하는 동아리나 이런 활동하는 후배들이.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더 접근을 열어놔야 돼요. 되는 법을 저는 경험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여연대도 하지만 저희 서울일반노조에도 대학생 인턴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많이 해야 됩니다. 노동조합에서 방학 동안 있으면 인증해. 저도 그 말 대학생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대학생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계속 끊임없이 대학생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도와줘야 돼. 그래서 저희들이 방학 중에도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니 한번 경험을 많이 해주셔서 좋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미래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최강 노무사님. 네. 노무사님도 한 말씀 마무리하실 때 벌써 마무리할 때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노조를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의 또 노조 조직화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뭐 최규석 작가님의 만화 송곳이랄지 최규석 작가님의 곧 12월달에 개봉하는 영화 비정규 노동자를 다룬 카트랄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대중들한테 다가가는 넓은 의미의 노동조합 조직화라고 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그러니까 저희 민주노총이 조금 더 우리 대중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동운동을 좀 지향하는 게 좀 앞으로 더 그런 노조 조직화의 부분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정말 편안한 느낌이어야 돼요, 국민한테. 누구나 가입해서 억울하면 사업장에서는 노조를, 동네에서는 NGO를. 그렇죠. 뭐 이렇게 그냥 딱 누구나 그냥 가입할 수 있게.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입해서 같이 싸울 수 있게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우리 사회가 정권유지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염원하는.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청취자 여러분 아무튼 오늘 녹음이었지만 앞으로도 더 우리 서울일반노조, 희망연대 노조 또 참여연대 같은 NGO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사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